이번 시간에는 각기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각기둥을 배우기 전에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을 한번 구분해 볼 건데요. 평면도형은 두께가 없는 도형이고요. 우리가 배운 도형 중에는 삼각형도 있겠고, 사각형도 있겠고, 우각형, 육각형, 원도 있겠고,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입체도형은 뭔가? 입체도형은 평면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두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배운 도형 중에는 직육면체, 정육면체 등이 있는데 이 입체 도형 중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가부터 사 중에 우리가 평면도형과 입체 도형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가는 삼각형, 그러면 평면도형이겠네요. 나는 입체 도형이겠고 다도 입체 도형이겠네요. 라는 평면도형이고 마는 입체 도형이겠네요. 자, 바는 입체 도형이고 사는 평면도형이겠네요. 그래서 가라 사는 평면도형이고 나다 마바는 입체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도형 구분을 해봤고 그러면 입체 도형들 중에 이제 각기둥이 있는데 많은 수많은 입체 도형 중에 어떤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하는지 본다면 자, 그림이 나오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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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같은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러면 각기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더라 라고 하네요. 자, 이 입체 도형에도 평행한 면이 있는데 좀 더 엄격한 조건을 주거나 했을 때는 기준에 따라 평행한 면이 여러 쌍인 도형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기둥에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어요까지 여기서 배웠고요. 점점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자, 각기둥의 겨냥도 알아보자 했는데요. 우리가 정육면체, 그죠? 이전에 배웠던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도 하겠죠? 이 친구는 위에서 봤다던가 앞에서 봤다던가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정육면체의 정확한 모양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입체 도형에는 어떤 그림이 있느냐? 겨냥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겨냥도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내서 입체 도형을 더 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에서도 보이는 모서리 9개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 3개는 점선으로 나타냈을 때 입체 도형이 더 잘 느껴지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 이것만으로는 정육면체를 느끼기 어렵지만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그린 이 겨냥도에서는 잘 느낄 수 있겠네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 알아보기예요. 자, 그림과 같은 각기둥이 있고요. 여기 이 각기둥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렇게. 자, 이 면과 리을, 미음, 비읍. 면, 리을, 미음, 비읍. 자, 이 두 면은 서로 어떤 위치 관계에 있나요? 그렇죠. 평행이죠. 그리고 합동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지겠죠. 이럴 때 이 두 면에게 우리는 너희는 밑면이구나 라고 합니다. 밑에 있어서 밑면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어서 밑면인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각기둥에서 이번에는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은 여기네요. 그리고 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면, 기역, 리을, 비읍, 니은. 비읍, 디귿. 여기.
여기네요. 뒤에. 자, 이 면과 같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에게는 우리가 무엇라고 하냐면, 그렇죠. 옆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옆면은 어떤 면이다?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다. 자, 그리고 각기둥의 두 밑면은 나머지 면들과 모두 으로 만납니다 했는데요. 어떻게 만나나요? 자, 봤더니 밑면과 빨갛게 칠한 이 밑면과 나머지 세 면은 모두 그쵸 수직으로 만나죠. 그리고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어떤 모양이냐면 직사각형입니다. 아까 그 그림 중에 이러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해요 했을 때 이런 도형도 있었고요. 이런 도형도 있었는데 역시 이 도형들을 봐도 평행한 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평행한 두 면과 만나는 면들이 있는데 그 면들은 결국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죠. 직사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각기둥에서 밑면은 몇 개인가요? 그렇죠. 2개. 그리고 옆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요? 3개죠. 따라서 한 밑면의 변마다 옆면이 이렇게 있으므로 3개가 있겠네요. 이 도형에서 봐도 한 밑면의 변의 수는 사각형이니까 4개인 거고 그때마다 그 변마다 옆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은 4개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은 밑면이 오각형이므로 한 밑면의 변의 수는 5개고 옆면도 봤더니 한 밑면의 변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5개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평면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1번이고요. 2번은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그러면 함께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가는 그쵸? 입체 도형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나는 입체 도형이고 다는 평면 도형이네요. 자, 라 평면 도형, 마 평면 도형, 바 입체 도형이네요. 자, 그러면 입체 도형이 가와 나, 바였어요. 그러면 이 입체 도형들 중에서 각기둥을 찾으면 되겠죠. 자, 각기둥은 평행한 두 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는 안 되고요. 나와 다는 그 평행한 면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나요? 자,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나와 바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2번에서는 각기둥을 보고 밑면과 옆면을 모두 찾아 쓰시오 했네요.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어야 되죠. 그러면 밑면은 여기와 여기겠네요. 자, 그래서 반드시 면자 적어주고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면, 리을, 미음, 비읍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면을 적어야 되죠. 옆면은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고 직사각형 모양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을 그 다음에 이렇게 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자, 또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개이므로 옆면도 3개겠죠. 그러면 기역, 리을, 비읍, 디귿 기역, 리을, 비읍, 디귿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각기둥의 겨냥도를 완성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모서리는 모두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그렇죠. 점선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보이는 모서리 중에 여기한 게 없어서 선생님이 실선으로 표시했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예, 여기 두 개가 없어서 점선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 한 밑면의 변의 수가 6개이니까 직사각형으로 된 그 옆면이 6개여야 되는데 저 실선 1개와 그다음에 저 점선 2개가 있어야 직사각형 6개의 옆면이 완성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먼저 2번 볼게요. 2번은 보이는 모서리 중에 여기와 여기가 그려지지 않았네요. 여기도 없네요. 자, 그러면 저만큼을 그릴게요. 저 모양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면이 이렇게 오각형이므로 아래에 있는 밑면도 합동이어야 되므로 오각형이겠죠. 그래서 부족한 모서리를 밑면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입체도형으로 따지면 모서리 부족한 부분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빠진 부분이 이제 이 아래 오각형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점선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보이는 모서리 실선으로 2개 그렸고요. 3개 그렸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 점선으로 1개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기둥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어떻게 붙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는 밑면이 삼각형인 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인 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인 각기둥이 나왔네요. 그래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 한다 했는데 밑면이 삼각형일 때는 우리가 삼각기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밑면이 사각형일 때는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일 때는 오각기둥이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기둥에 이름도 있겠지만 구성 요소도 있겠죠. 구성 요소를 보면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해요. 직육면체와 같죠. 그래서 자, 이 면과 이 면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생기는 만나서 생기는 선분이 여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 각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느냐? 자, 모서리와 모서리는 만나는 점은 여기와 이 모서리와 만나면 선생님 표시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많은데 이 점들에게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기둥의 두 밑면 사이의 거리인데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각기둥에서는 여기 밑면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밑면이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쟀는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모서리의 길이와 같겠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각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림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 나와 있죠. 그러면 삼각기둥에서의 밑면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밑면 모양 따라서 삼각기둥으로 되었죠. 자,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고 그래서 사각기둥이구나.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 그래서 오각기둥이구나. 그 다음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 그래서 육각기둥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만약에 네모라면 사각형 말고요. 그러면 이름은 네모각기둥이겠구나.
자, 그러면 저 네모에는 어떤 수도 쓰일 수 있겠죠. 뭐 백각형이면 백각기둥. 저 네모에 뭐 40이 쓰인다면 사십각형이면서 사십각기둥 되겠죠. 자,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은 변이 그쵸, 3개죠.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는 3, 4, 5, 6, 네모.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수를 세어볼 건데 꼭지점의 수는 한 번, 두 번. 뭐 일일이 세도 되지만 규칙적으로 세려고 하다 보니 위쪽에 3개, 아래쪽에 3개. 그래서 3개씩 2번. 따라서 6개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4개씩 한 번, 2번. 4개씩 2번 이어서 6개구나. 8개구나. 자, 그 다음 5개씩 한 번, 2번. 그래서 10개구나. 여기는 3, 4, 5, 6, 6개씩 2번. 그러면 네모각 기둥은 네모개씩 2번이겠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만큼이 옆면. 그래서 여기 3만큼. 그리고 밑면은 각기둥에서 밑면은 2개이므로 5개. 자, 사각기둥은 한 밑면의 변의 수가 4니까 그만큼 옆면이 생기고 2개의 밑면을 가짐으로 6개. 자, 오각기둥은 한 밑면의 변의 수가 5개고 거기에 옆면 2개. 다음 육각기둥은 한 밑면의 변의 수 6만큼 옆면이 생겨서 6개의 옆면, 그 다음에 2개의 밑면. 그래서 8개. 자, 그러면 네모각 기둥은 한 밑면의 변의 수가 4모개므로 4모개만큼 옆면이 생기고 거기에 2개의 밑면이 생겨서 면의 수는 모두 네모 더하기 2개이겠구나 알게 되네요. 자, 모서리 수를 볼게요. 자, 모서리 수. 자, 모서리 수를 셀 건데요. 여기 삼각기둥을 봤더니 3개씩 한 번, 2번, 3번. 그래서 3개씩 3번은 9개겠구나. 사각기둥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씩 3번이니까 12개겠구나. 자, 오각기둥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5개씩 3번이므로 15개겠구나.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육각기둥은 6개씩 3번이니까 18개겠구나. 그렇다면 네모각기둥은 4모개씩 3번 모서리가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그다음에 모서리 꼭지점 면의 수를 연결해서 일반화 시켜주는 건데요. 자, 삼각기둥일 때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서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이었죠. 그래서 그 3의 2배가 꼭지점, 3에 2를 더하면 면의 수. 모서리는 이 3에 3을 곱해줬다. 자, 사각기둥일 때는 밑면이 사각형.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가 4. 자, 꼭지점은 4개씩 2번. 면은 4개 더하기 2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4개씩 3번. 오각기둥은 밑면이 오각형. 그 다음에 한 밑면의 변의 수 5개. 꼭지점은 5개씩 2번. 면은 옆면이 5개, 밑면이 2개. 그래서 5개에 2를 더한다. 모서리 수는 5개씩 3번이다. 육각기둥 한 밑면의 변의 수는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 한 밑면의 변의 수는 6개. 꼭지점은 6 곱하기 2, 면의 수는 6 더하기, 모서리는 6 곱하기 3. 이렇게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연결되게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 말했던 네모각기둥에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식으로서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뭐 다 그려보고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각기둥의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 각기둥의 모서리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각기둥의 밑면을 모두 찾아 색칠하고 표를 완성하시오 했네요. 자, 각기둥에서의 밑면은 평행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색칠하게 되고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삼각기둥입니다. 자, 나에서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므로 사각기둥이 각기둥의 이름이겠네요. 다는 한 개, 두 개 밑면 색칠해주고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 각기둥의 이름은 오각기둥이겠네요. 자, 2번이에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름이 뭘까요? 자, 봤을 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났죠? 그랬으므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면 꼭지점. 자,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이 만난 곳이 여기죠.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므로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서는 밑면이 여기죠. 따라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기가 높이겠네요. 3번이에요. 각기둥을 보고 표를 완성한 다음 규칙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네요. 자, 한 밑면의 변의수는 삼각형이므로 3개겠네요. 한 밑면의 변의수, 자, 사각형이니까 4개. 한 밑면의 변의수, 오각형이므로 5개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의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3개씩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래서 6개. 여기에서 꼭지점의 수는 4개씩 2번 이렇게 있어서 8. 5개씩 1번, 2번 있으므로 10. 여기를 먼저 채워줄까요?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배였다. 그래서 3, 2, 6. 그 다음에 4, 2, 8, 5, 2, 10이 되더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보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우리가 먼저 배워서 이게 눈에 잘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다면 개수를 센 후에 규칙을 찾았어도 되겠네요. 자, 다음 면의 수예요. 면의 수는 옆면이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 그리고 밑면 2개 해서 몇 개인가요? 그렇죠. 5개죠. 그리고 여기도 밑에 연결되어 있어서 4개. 그 다음에 밑면 있어서 6개. 밑에 연결된 옆면 5개. 밑면 2개. 그래서 7개. 그래서 뭐 순서가 어찌 됐든 이렇게로 봤더니 더하기 2. 또 이렇게도 더하기 2. 이렇게도 더하기 2겠구나.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보다 면의 수는 2개 많구나 알게 됩니다. 자, 다음 각기둥의 모서리 수인데요.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모서리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냥 우선 세는 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한민면의 변해수의 3배, 한민면의 변해수의 3배, 한민면의 변해수의 3배. 자, 그래서 3, 3은 9, 4, 3, 12, 5, 3, 15가 되더라. 따라서 여기에는 3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